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따라 울리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강서연은 굳게 허리를 펴고 조정실 문 앞에 섰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3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거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무채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려했던 유진그룹의 며느리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의도한 바였다. 박진우의 아내로서의 강서연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강서연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의식이기도 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길고 넓은 테이블 한쪽에는 이미 전남편이 될 박진우와 그의 어머니, 유진그룹의 안주인인 오지숙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리며 서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조정위원의 지친 얼굴이 그들 사이에 놓인 깊은 감정의 골을 대변하는 듯하였다. 늦었잖니. 첫 마디는 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짧게 사과하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변명도 감정의 동요도 없는 무미 건조한 목소리였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오 여사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죄송할 짓을 했으면 애초에 조심했어야지. 3년이야. 3년. 우리 집안의 귀한 시간을 네가 얼마나 허비했는지 알기나 해. 조정위원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지만 유진그룹의 위세에 눌려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 박진우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봐주던 남자였다. 그 눈빛이 이토록 차갑게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연은 오 여사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시간을 허비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가 지금 뭐라고 했니? 오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난 3년간 유진그룹의 디자인팀이 내놓은 히트 상품들의 초기 기획안. 전부 제 손에서 나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를 하고 스케치하고 컨셉을 잡았죠. 하지만 그 모든 공은 전부 박진우 상무님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원하신 대로 말입니다. 서연의 차분한 방역에 진우의 미간이 순간 꿈틀했다. 오 여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다. 주제넘게 며느리로서 남편을 내조한 게 뭐 그리 대단한 벼슬이라고. 네가 가진 보잘것없는 재주라도 써먹을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 재주가 보잘것없지 않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소리쳤다. 이래서 배운 것 없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은혜도 모르고 그래. 어디 네 잘난 재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자꾸나.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우리 집안에 끼친 손해부터 명확히 해야겠지. 그녀는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서류 한 장을 서연 앞으로 밀었다. 이혼 귀책 사유 확인서. 굵은 글씨로 쓰인 제목 아래에는 단 한 가지 이유만이 명시되어 있었다. 배우자 강서연의 불임으로 인한 혼인관계 유지 불능. 서연은 그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활자화된 진실 아닌 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오 여사는 그녀를 병원으로 끌고 다녔다. 온갖 검사를 받게 하고 몸에 좋다는 한약을 억지로 먹였다. 마치 그녀를 아이를 낳는 기계쯤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였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오 여사는 믿지 않았다. 문제는 무조건 서연에게 있어야만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오 여사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넌 여자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다하지 못했어. 그런 널 우리가 더 이상 품어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제야 진우는 창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실망과 귀찮다는 기색만이 가득했다. 서연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난 유진그룹의 장남이야. 후계자라고. 대를 이어야 할 책임이 있어. 넌 그걸 해줄 수 없잖아. 난 널 원망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길이 달랐던 것뿐이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 그것이 서연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존재 가치를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불합격 판정을 내린 선고와도 같았다. 길이 달랐던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손을 놓은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어쨌든 우린 여기까지야. 위자료는 없어. 네가 귀책 사유 당사자니까. 대신 네가 혼수로 해왔던 것들은 전부 가져가도 좋아. 우리 집안이 그 정도로 옹졸하진 않으니까. 그의 말은 관대함을 가장한 모욕이었다. 서연이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이라곤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자개장과 몇 권의 디자인 서적이 전부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조정위원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애썼다. 자, 양측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강서연 씨, 이 확인서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우의 다정한 미소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던 날. 오 여사의 섯을 퍼런 눈빛 아래에서 주눅이 들었던 날들. 자신의 디자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을 때 느꼈던 복잡한 심정.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취급받았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순간들이 파편처럼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이제는 끝내야 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확인서 마지막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강, 서, 연,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픔을 느낄 감각조차 마비된 것 같았다. 서류에 서명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오 여사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진우는 다시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들에게 강서연은 이제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가 사라진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서연은 마지막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만 묻죠. 정말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그녀의 질문에는 미련이 아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그것뿐이야. 거짓말.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진우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비겁하게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알겠어요.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조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오 여사가 미리 흘린 정보였다. 유진그룹 장남, 불임 아내와 이혼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위한 완벽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쏟아지는 빛을 막아냈다.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강서연 씨 이혼 사유가 정말 불임 때문입니까? 유진그룹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심정이 어떠신가요? 박진우 상무님께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굳게 입을 다문 채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기자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조정실에서 나온 오 여사가 마치 피해자인 양 기자들 앞에서 한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안에 어쩌다 저런 복 없는 아이가 들어와서. 서여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울면 정말로 그들의 의도대로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법원 계단을 내려와 혼잡한 거리에 섰을 때 그녀는 문득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과 동시에 정리했던 작은 작업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한 상태였다. 친정은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라졌다. 3년간 그녀의 세상이었던 유진가라는 성은 이제 그녀를 완벽하게 밀어냈다. 그녀는 멍하니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안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나타났다. 강소연 씨, 그는 SJ그룹의 대표 권지혁이었다. 유진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업계에서 냉철하고 비밀스러운 인물로 알려진 남자. 몇 번의 공식적인 파티에서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사적으로는 한마디도 나눠본 적 없는 사이였다. 그런 그가 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일까? 서여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권지혁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무슨 용건이시죠? 용건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해두죠. 그는 차문을 열며 말했다. 일단 타시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 서연은 망설였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날, 가장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우연일까? 아니면 철저히 계획된 것일까? 그녀는 직감적으로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권지혁은 우연에 기댈 남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차가운 길바닥에 서서 동정의 시선을 받는 것보다는 이 남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 나았다.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 끝에 차에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법원의 소란스러움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 고요했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병을 건넸다. 서연은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가 오히려 더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있었던 일, 기사로 봤습니다. 권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니, 기사가 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제 뒤를 밟으셨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유진그룹의 움직임은 언제나 제 레이더 안에 있으니까요. 특히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쇼가 벌어질 예정이었죠.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그룹을 비웃고 있었고 그 비극적인 쇼의 주인공이 된 서연에게는 묘한 종류의 동질감을 내비치고 있었다. 그래서 저에게 제안하고 싶으신 게 뭔데요? 서연은 본론을 물었다.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권지혁은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강서연 씨의 재능, 그리고 유진그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는요, 복수할 기회. 그의 입에서 나온 복수라는 단어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복수 같은 거창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도 결국 나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잖아요. 유진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맞습니다. 권지혁은 순순히 인정했다. 나도 강서연 씨를 이용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 또한 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적을 가졌고 공동의 목표가 있죠.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강서연 씨, 아주 깨끗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망설이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열어보시죠. 서연이 서류철을 열자 가장 첫 장에 있는 단어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혼인계약서.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권지혁을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유진그룹이 당신을 버린 가장 큰 이유가 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당신이 새로운, 더 강력한 가족을 만드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을 겁니다. 그의 제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서연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것은 SJ그룹이라는 거대한 방패와 창을 동시에 얻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를 불임녀라며 내쫓은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의 아내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강서연이라는 존재의 완벽한 부활을 의미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강소연의 눈에는 그저 멀고 차가운 풍경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서 있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이곳, 하늘에 떠 있는 듯한 호화로운 공간 사이의 간극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편한 곳에 앉으시죠. 권지혁이 재킷을 벗어 소파 팔걸이에 무심하게 걸치며 말했다. 그의 집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검은색과 흰색,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한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의지가 엿보였다. 서연은 소파 끝에 얕게 걸터 앉았다. 그녀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권지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조금 전 차 안에서 건넸던 혼인계약서를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서연이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듯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왜 하필 접니까? 권지혁 씨 정도 되는 분이라면 결혼 상대는 얼마든지 고를 수 있을 텐데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저보다 훨씬 배경 좋고 흠없는 여자가 많을 겁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권지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강서연 씨는 스스로를 흠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는군요.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유진그룹에서 불임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여자, 빈털터리에 이제는 업계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여자. 이런 제가 권지혁 씨의 아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울리는 자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지. 권지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말씀하신 대로 배경 좋고 흠없는 여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진그룹의 심장을 꿰뚫어 볼 날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지난 3년간 유진그룹의 핵심 디자인 프로젝트에 그림자처럼 관여해왔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가 자기 능력인 양포장했던 그 모든 성공 뒤에는 당신의 아이디어와 피나는 노력이 있었죠. 당신은 유진의 성공 신화를 만든 장본인이자 동시에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정보는 힘입니다. 강서연 씨. 저는 제 경쟁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박진우처럼 능력 없이 오만하기만 한 자는 더더욱 그렇죠. 그의 성공에는 항상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고 조금만 파고들자 당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선 그의 실루엣이 거대해 보였다. 나는 박진우와 오지숙 여사가 당신을 내쫓으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빈손으로 내보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내버려 둔 거죠. 그들은 당신을 쓸모없는 껍데기라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당신은 유진그룹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자산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성도 섞여 있지 않았다.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적인 판단이었다. 그렇기에 오히려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하겠다는 제안. 그것이 그녀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계약 조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서연의 목소리도 사무적으로 변했다. 권지혁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계약 기간은 2년. 우리의 공동 목표, 즉 유진그룹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박진우 일가의 경영권을 흔드는 데 성공하면 그 즉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물론 서로 합의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첫째, 결혼 기간 동안 강서연 씨는 SJ그룹 대표의 아내로서 합당한 대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물론이고 차량, 기사, 그리고 당신의 품위 유지를 위한 모든 경비는 SJ그룹에서 책임집니다. 둘째, 유진그룹 측에서 들어올 모든 법적, 비법적 공격에 대해서는 SJ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전적으로 방어하고 대응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SJ그룹 내에 당신을 위한 독립적인 신사업 전략 디자인팀을 신설하겠습니다. 팀의 총괄 책임자는 강서연,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그림자에 가려졌던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서연은 세 번째 조항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 박진우의 아내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넷째,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어떠한 감정적, 육체적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 대응하기 위한 완벽한 파트너가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당신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SJ그룹의 주식 5%더와 현금 10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죠.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그녀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고도 남을 만큼, 아니,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제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죠? 이미 말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
유진그룹의 내부 사정, 프로젝트의 허점, 박진우의 성격, 오 여사의 약점까지,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오직 SJ그룹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업계 1위로 만들고 유진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당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세허연은 계약서를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악마의 거래처럼 달콤하고 동시에 위험한 제안이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속내는 철저히 감추고 있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왜 이렇게까지 유진그룹을 무너뜨리려 하시는 겁니까?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권지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평온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증오의 편린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개인적인 원한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과거의 유진그룹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우리 아버님의 회사를 부도덕한 방법으로 짓밟았던 일이 있었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히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고 지금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이면 만족하십니까? 그의 솔직한 고백은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역시 자신처럼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 목표는 다를지 몰라도 유진그룹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저녁까지 답을 주시죠. 권지혁은 순순히 물러섰다. 기사가 당신을 데려다 줄 겁니다. 당신이 살던 곳으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살던 곳, 3년간 집이라고 불렀던 그 저택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기사가 차를 세운 곳은 결혼 전 그녀가 쓰던 작은 오피스텔 앞이었다. 보증금을 빼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의 4층.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가구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가구와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머물던 그녀였다. 현실이 피부에 와닿았다. 다음 날, 서연은 자신의 현실을 더욱 혹독하게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업계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몇 군데 연락을 취했다. 한때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선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던 헤드헌터에게였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서연아, 미안한데 지금은 좀 곤란할 것 같아. 알잖아. 유진그룹이랑 척지고 좋을 거 없다는 거. 강소연 씨의 포트폴리오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업계 평판이라는 게 있어서요. 당분간은 어떤 회사도 강소연 씨를 채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 인터넷 뉴스에는 여전히 그녀를 조롱하는 기사와 악성 댓글들이 넘쳐났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가 잘났다고. 박진우 상무님이 보살이네. 3년이나 참고 살아주다니. 디자이너로서 재능이 있었다고 전부 유진그룹 후광기지.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입술을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권지혁이 주었던 혼인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차가운 종이 위에 적힌 조항들이 이제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굴욕적인 도피가 아니었다.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전략적인 동맹이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신에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였다. 불공평한 게임이었지만 승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달콤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나직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정은 하셨습니까? 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권지혁이 흥미롭다는 듯 작게 웃었다. 말해보시죠. 계약서에 명시된 신사업 전략 디자인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저에게 주십시오. 인력 채용부터 프로젝트 선정까지. 대표님의 승인 없이 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제 능력을 증명하는데 그 어떤 외부 간섭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권지혁의 대답이 돌아왔다. 좋습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다면 내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모든 작업물은 반드시 강서연. 제 이름 석자로 발표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그림자로도 살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지금 만나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습니다. 30분 후 그녀는 다시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 와 있었다. 어제와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불안과 절망에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추가한 조항들을 직접 손으로 적어 넣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권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박진우의 전 아내 강서연은 죽었습니다. SJ그룹 권지혁 대표의 아내,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가 될 강서연입니다. 그 선언에 권지혁의 입가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내민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며 화답했다. 환영합니다. 나의 아내이자 나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사람. 두 사람의 손이 악수처럼 계약서 위에서 마주 닿았다. 창밖의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강서연의 새로운 삶은 눈부신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다. 그의 개인 스타일리스트 팀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고 그녀의 옷장은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옷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다. 모든 의상은 TPO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갑옷이었다. 강서연님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화려하면 본연의 지적인 매력이 가려지고 너무 단순하면 SJ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무게감이 떨어지죠.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는 서연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녀를 권지혁의 아내이자 유능한 커리어 우먼으로 완벽하게 브랜딩했다. 과거 유진가에서 칙칙한 색에 옷만 강요당하며 자신의 색을 잃고 살았던 서연은 거울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가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본래의 강서연이었다. 그들이 애써 지우려 했던 빛나는 존재감. 며칠 후 혼인신고가 조용히 처리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SJ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권지혁 대표의 결혼을 발표했다. SJ그룹 권지혁 대표, 디자이너 강서연 씨와 100년 가약,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 헤드라인과 함께 배포된 사진 한 장이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진 속에서 권지혁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곁에 당당하게 서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마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견고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사진에는 불임으로 버림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감 넘치고 지적인 한 명의 프로페셔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유진그룹에도 즉각 전달되었다. 이게 무슨 가짜는 희극이야. 오지숙 여사는 태블릿 PC에 뜬 기사를 보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아들 박진우에게 태블릿을 던지듯 밀어 보였다. 꼴 좀 보렴. 그 빈 껍데기 같은 게 어딜 가서 남자를 홀렸는지. 권지혁이라니. 눈이 삐었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겠지. 박진우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은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늘 자신과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있던 여자. 회색 옷을 입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지내던 여자. 그런 그녀가 저토록 도발적인 눈빛을 하고 권지혁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불쾌한 패배감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뻔한 수작이죠. 어머니, 어떻게든 우리 집안에 복수해보려고 발악하는 거겠죠. 권지혁도 그걸 알고 이용하는 것일 테고요. 어차피 얼마 못 가 쫓겨날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를 어느 집안에서 반기겠어요. 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찻잔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집요하게 사진 속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을 떠난 여자가 더 좋은 남자에게 갔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인 권지혁에게 갔다는 사실이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오 여사는 아들의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어디 한번 그 잘난 얼굴로 얼마나 버티나 보자꾸나. 그나저나 SJ에서 새로 론칭하는 스마트 리빙 라인 준비는 잘 돼가지? 물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제가 직접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서연이 예전에 냈던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킨 건데 아주 좋습니다. 역시 머리는 빌려 쓰는 게 최고라니까요.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웃으며 강서연이라는 존재를 그들의 대화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들에게 강서연은 이미 과거의 인물이었고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였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오산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SJ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권지혁과 함께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술렁이던 직원들은 총괄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서는 서연을 보고 숨을 죽였다.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권지혁은 서연을 임원들이 도열한 회의실로 곧장 안내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신설되는 신사업 전략 디자인팀의 팀장 강서연 씨를 소개합니다. 제 아내이기 이전에 우리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입니다. 강서연 팀장의 결정은 곧 나의 결정이니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낙하산 인사, 그것도 회장님의 아내라니. 임원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의구심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말뿐인 신뢰를 바라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의 첫 출근은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팀은 각 부서에서 차출된 소수의 에이스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들 역시 팀장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서연은 그들의 의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그녀가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것은 바로 유진그룹에서 론칭 준비 중인 스마트 리빙 라인이었다. 박진우가 자신의 공을 가로채 진행하고 있는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며칠 후 SJ그룹의 핵심 전략회의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역시 유진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마케팅 팀장이 먼저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했다. 유진그룹은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이용해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컨셉의 제품 라인을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여 시장 선점 효과를 막아야 합니다. 전형적인 맞불 작전이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때
권지혁이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강서연 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 앞으로 걸어나갔다. 정면 대결은 필패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첫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마케팅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그룹의 가장 큰 강점은 유진이라는 브랜드 네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브랜드 파워를 맹신한 나머지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읽는데 둔감합니다. 특히 오지숙 여사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는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소비자의 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유진그룹의 지난 5년간의 소비자 데이터와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누구도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박진우 상무가 진행하는 스마트 리빙 라인의 핵심 타겟은 구매력을 갖춘 40-50 중산층 여성입니다. 유진의 전통적인 고객층이죠. 하지만 그는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원안, 즉 제가 처음 기획했을 때의 핵심 타겟은 가성비와 디자인을 중시하는 2070 싱글족이었습니다. 시장은 그쪽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박 상무는 어머니의 입김에 못 이겨 기존 고객층에만 매달리는 안전한 길을 택한 겁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자본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진이 벌인 시장, 즉 2030 싱글족 시장을 먼저 선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의 힘을 빼지 않고도 새로운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유진의 미래 고객을 우리가 모두 흡수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제품 컨셉과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 온라인 중심의 유통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것은 기존의 대기업 방식과는 전혀 다른 빠르고 날카로우며 효율적인 전략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낙하산이라고 무시했던 CEO의 아내가 그들 모두가 놓치고 있던 판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것이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녀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어느새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투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까까지 서연을 무시하던 마케팅 팀장조차 고개를 숙였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리빙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은 신사업 전략 디자인팀 강서연 팀장에게 위임합니다. 강 팀장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입니다. 모두들 강 팀장을 도와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서연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존경과 경외감이 섞인 시선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발표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모두가 나간 회의실의 서연과 지혁, 단둘이 남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기대 이상이군요.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서연은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던 여자는 없었다. 새로운 전장, 새로운 게임판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잡은 승부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는 자신이 체스판 위에 올려놓은 퀸이 기대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에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유진그룹을 향한 그의 복수는 이제 가장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서연의 신사업 전략 디자인팀. 사무실은 SJ그룹 내에서 가장 뜨거운 용광로였다.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고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시장 분석 그래프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스케치, 그리고 유진그룹을 향한 카운트다운 일정으로 빼곡했다. 팀원들은 더 이상 서연을 회장님의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팀을 이끄는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유진의 유진 프리미어 라인은 고가 정책과 전통적인 디자인을 고수할 겁니다. 박진우 상무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오지숙 여사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들의 견고한 성벽에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유진그룹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조직 문화의 문제점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마치 적의 심장부에서 지도를 그려온 첩보원 같았다. 팀원들은 그녀의 분석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냈다. 그들의 비밀 병기는 소로라는 이름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가전 라인이었다. 이름처럼 1인 가구를 위한 작고 스마트하며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들이었다. 가격은 유진 제품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성능과 디자인은 그 이상을 목표로 했다. 모든 제품에는 불필요한 기능을 과감히 빼고 본질에 집중하는 서연의 디자인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유진에 있을 때 억눌러야 했던 그녀 자신만의 스타일이었다. 마케팅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거액의 모델료를 주고 톱스타를 쓰는 대신 우리 제품을 진심으로 좋아해 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겠습니다. 진정성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녀의 전략은 파격적이었다. TV 광고 예산을 전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돌리고 제품 출시 전부터 SNS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나만의 공간을 나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소울로 라인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출시일이었다. 서연은 유진의 유진 프리미어 론칭 행사 바로 일주일 전으로 소로 라인의 공식 출시일을 잡았다. 완벽한 기습 공격이었다. 한편 유진그룹의 분위기는 축제 전야처럼 들떠 있었다. 박진우는 SJ그룹의 움직임을 보고받았지만 코웃음 쳤다. 고작 1인 가구 시장 돈도 안 되는 애들. 장난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에 VVIP를 상대하는 거야. 급이 달라. 그는 사무실에 앉아 수십억 원이 투입될 론칭쇼의 계획안을 검토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국내 최고의 연예인들을 섭외했고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빌렸다. 언론은 연일 유진그룹의 야심찬 신제품에 대한 기대 섞인 기사를 쏟아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 누구도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SJ그룹의 솔로 라인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공식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자정부터 대기하고 있던 소비자들로 인해 서버가 잠시 마비될 정도였다. 사전 마케팅으로 입소문을 타고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제품들은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전 품목 완판을 기록했다. SNS는 소로 제품에 대한 실시간 후기들로 도배되었다. 디자인 미쳤다. 내 작은 원룸이 고급 호텔처럼 변했음. 가격 실화 이 성능에 이 가격이라니. SJ 일 제대로 하네. 유진 신제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음 바꿨다. 소로가 훨씬 트렌디함.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지의 한 면은 SJ그룹의 성공 신화로 장식되었다. 전통 가전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매기. 2030 세대의 마음을 훔친 SJ의 파격. 강서연 팀장,
데뷔작으로 홈런 등 그녀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유진그룹의 유진 프리미어 론칭쇼가 화려하게 열렸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솔로 라인의 열풍을 경험한 소비자들에게 유진의 신제품은 크고 비싸고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님 세대의 유물처럼 보였다. 론칭쇼는 겉보기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실제 판매 실적은 처참했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무색하게 소비자들은 유진의 신제품을 외면했다. 재고는 창고에 쌓여갔고 예상 매출액의 10% 달성하지 못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유진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싸늘한 분위기의 이사회 회의실. 박진우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인 박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수천억을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고작 이 정도 성과라니. 박진우 상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그게 SJ그룹이 예상을 깨고 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바람에 진우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SJ의 솔로 라인 컨셉 2030 싱글족 타겟 온라인 중심 마케팅 전략. 그것은 몇 년 전 강서연이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기획안의 내용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비웃으며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바로 그 기획안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되찾아 완벽하게 다듬어서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진우는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SJ그룹의 솔로 라인 관련 자료들을 검색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의 이름에서 시선을 멈췄다. 강서연 팀장, 그 이름이 마치 낙인처럼 그의 눈을 지저댔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권지혁과의 결혼도, 갑작스러운 팀장 부임도,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던 것이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잘못 봤다. 그녀는 울며 떠나간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을 겨누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칼을 품고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진우는 이성을 잃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모두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값비싼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분노와 몸열감,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입에서 짓씹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버림받은 전 아내의 이름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적의 이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신사업 전략 디자인팀 사무실.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한 팀원들과 달리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의 판매량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그래프가 그녀의 지난 3년간의 서름을 위로하는 듯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소란스럽게 축하하는 팀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곧장 서연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경의가 담겨 있었다. 축하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서연의 옆에 서서 그녀와 함께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단지 전투 하나에서 승리한 게 아니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지. 그의 말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는 유진그룹의 본사 건물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건 그냥 첫 수일 뿐입니다. 이제 막 바둑판 위에 첫 번째 돌을 놓았을 뿐이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강서연의 방역은
유진그룹에 실질적인 타격뿐 아니라 지독한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오지숙 여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감히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을 그녀의 거대한 자존심은 용납할 수 없었다. 사업으로 안 되면 사람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야. 아들 박진우를 자신의 서재로 부른 오 여사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의 그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를 이 바닥에서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려. 돈을 쓰든 사람을 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애의 평판을 진창에 처박을 하고, 그것은 전면전을 선포하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부터 강서연을 향한 악의적인 폭격이 시작되었다.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온갖 타블로이드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녀에 대한 루머가 쏟아져 나왔다. 내용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SJ 권지혁 대표, 유진가에서 쫓겨난 불임 여성과 결혼한 진짜 이유, 유진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 노린 계획된 접근, 전 유진가 가사도우미의 충격증 건 강서연, 겉과 속 다른 두 얼굴의 여왕벌 행세, 불임 사실 숨기고 결혼한 파렴치한 여자, 알고 보니 야망 위에 남자를 이용하는 사냥꾼. 기사들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 그녀를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로 매도했다. 특히 불임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동정심을 유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녀의 인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박진우와 유진가는 피해자로 둔갑했고 서연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서효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기사들을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다. 예상했던 공격이었다. 하지만 막상 활자화된 비난과 조롱을 마주하니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특히 유진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거짓 인터뷰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자신이 한때 마음을 주었던 이들이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모습이 씁쓸했다.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본 팀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분노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 그는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와 그녀가 보고 있던 태블릿 PC의 화면을 손으로 덮으며 말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에 당신의 감정을 낭비할 필요 없어. 이미 홍보팀과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으니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SJ그룹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든 언론사와 개인 블로거에게 전례 없는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SJ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강서연 팀장은 SJ그룹의 소중한 자산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입니다. 그녀에 대한 인신공격은 SJ그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명서는 강서연을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묘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공격하는 것은 SJ그룹의 핵심 역량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 싸움을 개인적인 가십이 아닌 기업 대 기업의 전쟁으로 판을 키워버린 것이다. 하지만 오지숙 여사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언론 플레이가 막히자 그녀는 업계 내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솔로 라인의 폭발적인 인기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던 어느 날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업체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그 배후에 유진그룹의 압력이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장 다음 주부터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됩니다. 팀원 하나의 다급한 보고에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흠집 내기를 넘어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였다. 다들 내 말 들어요. 서연이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기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지금부터 기존 협력업체 리스트는 모두 잊어버리세요. 플랜 B를 가동합니다. 제가 유진에 있을 때 시장 조사하면서 정리해두었던 작지만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유진 같은 대기업의 갑질 때문에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던 곳들이죠. 지금부터 그 회사들과 직접 접촉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유진에 종속된 낡은 공급망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수화기를 들고 직접 협상에 나섰다. 밤샘은 기본이었고 식사는 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다. 권지혁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지원했다. 그는 서연의 결정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과 법률 지원을 무제한으로 제공했다. 그는 CEO로서 지시를 내리는 대신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던 어느 새벽,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복잡한 회로도와 데이터가 가득한 서류 더미 위에서였다. 그때 사무실에 들어온 권지혁이 잠든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친 모습으로 잠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녀의 책상 위를 정리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옆에 놓아두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서연은 어깨에 걸쳐진 재킷과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 잔을 보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재킷에서는 권지혁의 옅은 향수 냄새가 났다. 계약 관계일 뿐인 그가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가까스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한숨 돌리게 된 두 사람은 텅 빈 사무실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식탁이 아닌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회의용 테이블 위에서였다. 힘들지 않습니까? 지혁이 먼저 물었다. 힘들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즐겁습니다. 유진에 있을 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 기분.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맨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함께 전쟁을 치르는 동지로서의 유대감, 그리고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둘 사이를 흘렀다. 며칠 후 서연의 노력은 놀라운 결과로 돌아왔다. 그녀가 새로 찾아낸 강소기업들은 기존 업체들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유연했다. 그들의 기술력 덕분에 소로 라인의 제품 품질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생산 단가는 오히려 절감되었다. 위기가 정말로 기회가 된 것이다. 오지숙 여사의 공격은 결과적으로 SJ그룹이 더 강한 체력을 갖도록 도와준 셈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저녁, 지혁과 서연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나란히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간의 전투가 끝난 뒤 찾아온 고요함이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한 일은 없어. 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모든 건 당신이 스스로 해낸 거야.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능성에 투자했을 뿐이고 내 투자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강서연, 당신에게 가해지는 공격을 막아선 건 단지 계약 때문만은 아니었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울렸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계약 결혼. 그 차가운 관계의 틈새로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뜻한 감정에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비열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후 강서연과 권지혁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며 쌓인 신뢰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견고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방어에 성공했을 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지숙과 박진우가 이대로 물러설 인물들이 아니었다. 더 결정적이고 상대를 재기불능으로 만들 한 방이 필요했다. 기업 비리만으로는 부족해. 오지숙 여사는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려 할 거야. 그들의 도덕성과 명분, 그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야 해.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권지혁은 자신의 최정예 정보팀으로부터 유진그룹의 비자금 내역을 보고받으며 말했다. 팀은 오 여사가 차명 계좌를 통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한편 서연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3년간 풀리지 않았던 의문 하나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정말 내가 불임이었을까? 그녀는 지난 기억들을 복기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마다 오 여사는 항상 자신만 진료실로 들여보냈다. 남편인 진우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동행하지 않았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면 담당 의사는 항상 그녀의 눈을 피하며 모호한 의학 용어들만 늘어놓았다.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다. 그때 저를 진료했던 의사를 찾아야겠어요. 서연은 자신의 의심을 지혁에게 털어놓았다. 유진병원 산부인과의 김정수 과장. 오 여사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지혁은 그녀의 직감을 믿었다. 그는 즉시 업계 최고의 사설 조사원을 고용하여 김정수 과장의 뒤를 쫓게 했다. 조사원의 보고는 며칠 만에 도착했다. 김정수 과장은 최근 병원에 사표를 내고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준비 중이었으며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지숙 여사가 그의 약점을 이용해 거짓 진단서를 만들게 하고 이제는 입막음을 위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직접 김정수 과장을 만나러 갔다. 이민 준비로 어수선한 그의 오피스텔에서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제 의료 기록 조작하셨죠? 김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양심에 따라 그 양심 도박빚 얼마에 파셨나요? 서연의 차가운 한마디에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그가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속죄할 기회를 드릴게요. 권지혁 대표가 과장님의 모든 빚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오 여사 뒤에 숨는다면 과장님은 위증과 의료법 위반으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선택은 과장님의 몫이에요. 결국 김정수 과장은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2개의 진단서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서연에게 발급되었던 조작된 진단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박진우의 이름이 적힌 원본 진단서였다. 무종자증, 영구적 불임. 서연은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난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수치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깊은 허탈감과 인간에 대한 환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숨기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것이다. 같은 시각, 권지혁의 정보팀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오지숙 여사가 비자금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SJ그룹이 추진하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뒤 유진그룹이 가로채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과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것이다. 서허연과 지혁은 각자가 확보한 2개의 비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유진그룹의 도덕성을 파괴할 개인적인 거짓말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사업 기반을 무너뜨릴 사회적인 범죄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 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 모든 것을 터뜨릴 가장 완벽한 무대가 필요해. 그들의 시선은 동시에 달력의 한 날짜에 닿았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유진그룹 정기 주주총회. 수많은 주주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은 박씨 일가의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은 유진그룹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로 가득했다. 단상에 선 박진우는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앞자리에 앉은 오지숙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에 있습니다. 장내의 모든 스피커를 찢을 듯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란과 함께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권지혁과 강서연이 나란히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들에게 터졌다. 권지혁 대표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요? 박 회장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권지혁은 여유롭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며 말했다. SJ그룹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유진그룹의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주주로서 현 경영진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USB 하나를 연단 위 노트북에 꽂았다. 순식간에 박진우의 비전 발표 영상이 사라지고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오지숙 여사의 비밀 장부와 뇌물 리스트가 나타났다. 뒤이어 그녀가 국토부 장관과 은밀한 거래를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우악, 저걸 당장 꺼. 오지숙 여사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박진우와 박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권지혁에 이어 강서연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녀는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박진우와 오 여사를 차갑게 마주보았다. 유진그룹의 경영 비리뿐만 아니라 저는 이 가문의 파렴치한 도덕성에 대해서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렸다. 박진우 씨, 그리고 어머님, 당신들은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제가 집안의 수치라고, 여자로서 결함이 있다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결함이 있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서연의 말과 함께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왼쪽에는 강서연 정상이라고 적힌 의료 기록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박진우 무정자증 영구불임이라고 적힌 충격적인 진단서가 나란히 떴다. 이어서 김정수 과장이 모든 것을 실토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안 돼. 박진우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유능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아내에게 자신의 치부를 뒤집어 씌운 비겁하고 무능한 남자일 뿐이었다. 오지숙 여사는 혼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쌓아 올렸던 아들의 완벽한 이미지와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 카메라 플래시가 뒤엉켰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권지혁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혼란에 쉬며 아런 딴의 이 잔전이 혼란의 중심에서 강서연은 조용히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3년간의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회의장 문 밖에서 권지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 속에서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주주총회의 그날 이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은 유진가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유진그룹 사상 초유의 경영비리 스캔들로 상장 폐지 위기. 박진우 전 상무 및 오지숙 전 이사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 이혼의 추악한 진실. 그 끝은 박 씨 일가는 법의 심판과 세간의 비난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었다. 부, 명예, 그리고 자존심까지.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다. 몇 주 후 강서연은 자신이 이끄는 SJ그룹 신사업 전략 디자인팀 사무실에 창가에 서서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팀은 솔로 라인의 성공에 이어 후속 프로젝트 준비로 활기가 넘쳤다.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거나 어려운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팀원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는 리더, 강서연 팀장이었다. 그녀는 복수의 끝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싸움은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빼앗겼던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이다. 팀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팀원 하나의 말에 돌아보자.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유진그룹에 있을 당시 그녀를 따르던 디자인팀의 후배였다. 후배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진실을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팀장님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져서 정말 기쁩니다. 서연은 말없이 다가가 후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지난 일은 됐어. 너도 힘들었겠지. 앞으로는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롯이 현재를 살며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유리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2년 기한의 혼인 계약서였다. 계약의 목표였던 유진그룹의 약화는 이미 초과 달성된 상태였다. 계약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둘 사이를 흘렀다. 서연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계약은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모든 걸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떠나야겠죠. 라는 뒷말을 그녀는 차마 잊지 못했다. 이 집을, 그리고 이 남자의 곁을 떠난다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시리게 아팠다. 어느새 이곳은 그녀에게 진짜 집이 되어 있었고 그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때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연의 눈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쭉 찢어버렸다. 지혁 씨. 서연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권지혁은 찢어버린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진지함과 약간의 긴장감마저 서려 있었다. 내게 이 계약은 끝난 지 오래야. 서연 씨. 그는 서연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했어. 당신의 재능과 정보가 탐났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당신을 지켜보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 부당함에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맞서는 당신을 보면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당신의 디자인을 볼 때마다 감탄했고, 당신이 웃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됐지.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던 내 공허한 삶에 당신이 강서연이라는 의미가 되어준 거야. 권지혁은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다정하고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첫 번째는 복수를 위한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오늘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계약서가 아닌 이 반지로 나랑 정말로 결혼해줄래? 그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울고 있는 대신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그녀의 대답에 권지혁의 얼굴에도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어나 반지를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지혁은 서연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의 눈물 젖은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대형 컨퍼런스 홀, SJ그룹의 새로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SYAN의 론칭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SYAN은 서연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그녀가 총괄 디렉터를 맡아 탄생시킨 야심작이었다. 수많은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강서연은 단상에 서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 강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넘쳤고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객석 맨 앞줄. 권지혁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가득 찬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남편이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서연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자연스럽게 지혁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혹독했던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아침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서로의 삶을 완성하는 유일한 사랑이었다.